카페요? 요즘 그런 건 다 망하잖아요. 윤지연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전 10년째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비웃음 뒤로 지연의 눈빛엔 참았던 자존심이 불타오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그날의 맞선 상대. 여기 사장님이셨습니까? 세상 참 좁네요. 지연은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젠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세입자예요. 서로의 눈빛이 불꽃처럼 부딪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페라온. 윤지연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면 지연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로스터기 앞에 섭니다. 커피 원두를 볶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지연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원두를 계량하고 온도를 확인하고 타이밍을 맞춰 로스팅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연에게는 일상이자 의식 같은 것입니다. 지연의 나이는 55.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혼자서 이 카페를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렸던 이곳은 이제 지연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가게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했고 지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게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지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단골 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면 문을 열고 들어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십니다. 할머니는 지연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노트북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킵니다. 지연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어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라떼아트를 그려넣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손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지연에게 주어진 일과입니다. 오후가 되면 지연은 가게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지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시간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텅 빈 집에 불을 켤 때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누워있는 침대. 모든 것이 혼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오랜 친구 박미자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지연과 같은 나이인 56. 밝고 활달한 성격의 미자는 지연에게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미자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연아,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연은 미자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의자를 권합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연아, 너 이제 사람 좀 만나보는 게 어때?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 지연은 순간 당황합니다. 미자의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 나는 알아. 하지만 진짜 괜찮은 건 아니잖아. 남편 떠나고 3년 동안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매일 이 가게 문 열고 손님 맞이하고 커피 내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 나는 다 봤어.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 아직 55이야. 인생 아직 많이 남았어. 미자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미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지연 앞에 놓습니다. 여기 내 친구 소개로 맞선 자리 하나 잡았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호텔 커피숍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해. 상대분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업하시는 분인데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지연은 메모지를 바라봅니다. 그 위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메모지를 받아듭니다. 미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잘 생각했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봐.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모르잖아. 인연이 될지. 미자가 떠난 후 지연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합니다. 로스터기에서 나오는 커피 냄새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지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55의 나이, 조금 지친 얼굴,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눈빛. 지연은 작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지연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연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연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카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반 지연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지연은 로비 한쪽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지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거야.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호텔 커피숍으로 향합니다. 커피숍 안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창가 자리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최도훈, 미자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도훈은 지연을 보자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도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도훈은 58살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검은색 양복이 잘 어울립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도훈은 메뉴판을 보며 말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도훈은 직원을 불러 주문을 합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자 씨한테 들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강북에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도훈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만 지연은 참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합니다. 카페요? 요즘 그런 거 금방 망하지 않나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지연은 순간 당황합니다. 도훈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도훈은 비웃듯이 웃으며 말합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저는 재테크 안 되는 일엔 관심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훈의 말은 지연이 해온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연은 꾹 참으며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 카페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곳이고 제 삶이 담긴 곳이에요. 도훈은 지연의 말에 별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뭐, 취미로 하시는 거라면 나쁘지 않죠. 취미라는 단어에 지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10년 동안 지연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그 모든 것을 취미라는 한 단어로 치부해버리는 도훈의 태도가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저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 설계를 하죠.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어요. 수익성이 좋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투자 안목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훈의 말은 자랑처럼 들립니다. 지연은 듣고만 있을 뿐 대꾸하지 않습니다. 도훈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도훈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지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연락 주시면 다음에 또 만나죠. 그럼 수고하세요. 도훈은 그렇게 떠나갑니다. 지연은 홀로 자리에 남아 명함을 바라봅니다. 최도훈 건축디자인 사무소 대표이사. 명함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습니다. 지연은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모욕감이 가득합니다. 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카페가 금방 망한다는 말, 재테크가 안 된다는 말, 취미로 하는 거라는 말. 지연은 자신이 해온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커피 냄새가 납니다. 지연은 불을 켜고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의자들, 오래된 테이블들, 벽에 걸린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지연과 남편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지연은 창문 앞에 섭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친 얼굴, 슬픈 눈빛. 지연은 작게 웃습니다. 씁쓸한 웃음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네. 지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은 모욕감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갔는지 후회합니다. 미자의 말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이었을까? 지연은 핸드백에서 도훈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밤거리는 조용합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은 집에 도착해 불을 켭니다. 텅 빈 집, 혼자만의 공간.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연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카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날의 일을 잊으려 애쓰며 평소처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아침마다 로스터기 앞에 서서 원두를 볶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말들이 가끔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지연이 카페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섭니다. 건물주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은 65살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입니다. 지연이 이 카페를 10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 사장은 평소와 달리 조금 들뜬 표정으로 말합니다. 윤 사장,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신데요? 김 사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1층 옆 점포 있잖아요. 거기 새로 임차인 들어와요. 꽤 큰 사업가라던데요.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도 후하게 주고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할 거래요. 지연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옆 점포는 반년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지연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윤 사장도 옆에 좋은 이웃 생기는 거니까 잘 됐네요. 혹시 모르잖아요. 서로 도움될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네요. 김 사장이 떠난 후 지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옆 점포에서 공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치 소리, 드릴 소리, 인부들의 목소리.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이웃이 곧 들어올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나와 옆 점포를 바라봤습니다. 새로 설치된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연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도훈 건축 디자인 사무소.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간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최도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 전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여기에 사무소를 연다니. 지연은 황급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지연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지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로 원두를 쏟기도 했고 손님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온통 옆 사무소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옆 사무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도훈이 맞습니다. 지연은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들어섭니다. 도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카운터 앞에 선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셨습니까? 도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카페 사장입니다.
도훈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우연도 있군요. 도훈의 말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테이크아웃으로. 지연은 말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도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카페 분위기는 괜찮네요. 좀 낡긴 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뚜껑을 닫고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도훈은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훈이 떠난 후 지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옆 사무소를 연다니.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과 도훈 두 사람의 공간은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있잖아. 그 맞선 남자 말이야. 응, 최도훈 씨? 왜? 연락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카페 옆에 사무소를 차렸어.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진짜? 세상 참 좁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늘 카페에 왔었어. 커피 한 잔 사갔고. 근데 미자야, 나 그 사람 별로야. 맞선 자리에서도 느꼈지만 오늘 봐도 여전히 오만하더라고. 미자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옆에 사무소 차렸는데. 그냥 사업상 관계로만 지내.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 사무소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연은 커튼을 내리고 불을 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도훈이 옆 사무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건물, 나란히 붙은 두 가게. 지연과 도훈은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지연이 카페 문을 열면 잠시 후 도훈도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도훈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고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은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나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카페 손님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사무소 앞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손님들 주차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건물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 거기 이용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도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지연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10년 전부터 먼저 있었어요. 주차 문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런 도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소음 문제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카페에서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밖까지 들렸습니다. 도훈은 그때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나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사장님,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습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지연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만 카페는 원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곳이에요.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도훈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지연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면서도 자꾸만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것이 어느새 거의 매일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습니다. 지연은 도훈이 올 때마다 말없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도훈은 계속해서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로스터기 앞에서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원두가 볶아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로스팅 온도를 확인하며 타이머를 조절했습니다. 이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훈이 사무소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도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로스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 더 도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불편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지연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훈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문은 닫았지만 괜찮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기서 마시고 가겠습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도훈이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려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도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향이 깊네요. 지연은 카운터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라서 그래요. 신선도가 다르죠. 도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제가 실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은 손을 멈추고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윤 사장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카페를 운영하시는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로스팅하시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커피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도훈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일도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에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도훈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만함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도훈이 떠난 후 지연은 도훈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잔을 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호감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사무소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불을 끄고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도훈의 말, 도훈의 미소, 그리고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진 묘한 온기. 지연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과 도훈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매일 카페를 찾았고 가끔은 카페 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연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손님 이야기, 커피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도훈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 적대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같은 건물을 쓰는 이웃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스터기를 점검하고 테이블을 닦고 메뉴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건물주 김 사장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 사장,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연은 김 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사장, 미안합니다. 이 건물 재건축 들어갑니다. 지연은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재건축 얘기가 있었어요.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사장님도 최 사장님도 한 달 내로 나가셔야 해요. 지연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이 카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입점하실 수 있어요. 새 건물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런 위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떠난 후 지연은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의자들, 오래된 테이블들, 벽에 걸린 사진들. 이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남편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던 벽, 함께 골라 샀던 커피 머신, 첫 손님을 맞이했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훈은 사무소에서 재건축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도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건축 시행사 대표라는 항목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훈. 도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의 재건축 사업이 자신의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도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전 직원이 올린 사업 계획서를 승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건물이 어디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익성만 보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도훈을 보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윤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건축 소식 들으셨죠? 사실 그게 지연이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라는 거요.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재건축 시행사 대표가 최도훈이라고. 당신이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건물까지 손댔어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여기 사무소 연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 건물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사업가가 자기 회사 프로젝트도 모른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카페가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남편과 함께 10년을 일군 곳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지켜온 곳이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 저는 정말 나가주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지연의 차가운 말에 도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홀로 카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텅 빈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카운터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단골 손님들과의 인연, 이 공간에 담긴 시간들, 모든 것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로스터기 앞에 서서 커피 머신을 만져보고 창가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우리 카페 지키지 못했어요. 지연은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잠긴 카페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재건축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카페에 나와 폐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폐점 소식을 알렸습니다. 손님들은 안타까워하며 지연을 위로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그 후로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도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냉랭한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카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꺼내고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식기나 소품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그 상자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카페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던 상자였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과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카페 오픈 첫날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모든 사진이 행복했던 시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장부 사이에서 하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하지만 나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선물이었어. 특히 이 카페를 함께 만들고 운영했던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어. 지연아, 내가 커피를 내릴 때의 눈빛이 참 좋았어.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 로스터기 앞에서 집중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 너는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 사랑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고, 내가 없어도 이 카페를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내가 힘들면 언제든 내려놓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카페가 아니라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지연아, 꿈이 하나 있었어.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카페들이 전국에 퍼지는 거. 라온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거. 내 커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 나는 그 꿈이 꼭 이뤄질 거라고 믿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사랑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그게 너를 떠나보내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해, 지연아. 항상 너를 응원할게. 여보가. 지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카페가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 이곳은 지연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 남편과의 추억, 손님들과의 인연, 그리고 지연 자신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다는 것. 지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카페들이 전국에 퍼지는 거. 남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재건축으로 이 건물은 사라지지만 라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연의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창고에서 나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나면 같은 자리에 라온 2호점을 세우겠다고. 아니, 더 크고 더 좋은 카페를 만들겠다고. 남편의 꿈을 이루겠다고. 지연은 카운터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페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 어떤 메뉴를 추가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펜을 쥔 지연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지연아,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응, 힘들었어. 근데 오늘 남편이 남긴 편지를 찾았어. 편지? 무슨 내용인데? 나한테 카페를 계속하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했어. 미자야, 나 결심했어. 재건축 끝나면 다시 카페 열 거야.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제대로 할 거야. 미자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잘 생각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사무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훈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도훈이 어떻든 재건축이 어떻든 지연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해, 지연아. 항상 너를 응원할게.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어설게요. 우리 꿈 꼭 이룰게요. 남편의 편지를 읽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건축 후 입점할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밤낮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도 받았고 인테리어 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시행사 대표인 도훈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연은 도훈에게 정식으로 새 건물 입점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사업가 대 사업가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도훈의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도훈 대표님 계신가요? 카페라온 윤지연입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후 도훈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 3시에 사무소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도훈의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문을 열고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 건물 입점 제안서입니다. 재건축이 끝나면 1층에 제 카페를 다시 열고 싶습니다.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상세한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카페 콘셉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당연하죠.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도훈은 서류를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그 위축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 사장님,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맞선 자리에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건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건물에 제 카페를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훈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열정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가 배워야겠네요. 사람의 가치를. 도훈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던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아니라 카페 사업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어요. 윤 사장님의 커피와 제 건축 디자인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연은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도훈의 자금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지연의 커피 전문성이 합쳐진다면 더 큰 카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경영권은 제가 갖습니다. 카페의 모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당신은 투자자이자 조언자 역할만 해주세요. 도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맞선 자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오해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연과 도훈은 함께 새로운 카페를 설계했습니다. 도훈은 건축가로서 공간 디자인을 맡았고 지연은 카페 운영 전반을 계획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회의를 했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회의 중에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최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며칠 후 도훈은 회의 도중 쓰러졌습니다. 지연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도훈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복도를 오갔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동료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해요. 지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도훈은 지연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런 일이.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지연은 도훈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도훈을 동료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봤습니다. 항상 강하고 오만해 보였던 도훈도 결국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려 해요. 그게 당신이라면 기꺼이. 도훈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쓰러진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하며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도훈을 자주 찾아가 병문안을 했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재건축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올라가는 건물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곧 이곳에 새로운 라온이 문을 열 것입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라온이 1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재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훈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지연의 카페가 자리 잡았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세련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라온 빌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전날 밤, 지연은 혼자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로스터기, 최신형 에스프레소 머신, 편안한 의자들.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옛날 카페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 작은 액자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를 액자에 넣은 것입니다. 지연은 액자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라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라온,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는 곳. 지연이 직접 정한 문구였습니다. 오픈 소식을 듣고 옛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카페 없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할머니,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커피 제가 드릴게요. 지연은 할머니께 정성껏 아메리카노를 내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맛있네요. 역시 윤 사장님 커피가 최고예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카페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바쁘게 움직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행복한 분주함이었습니다. 오후 무렵 카페 문이 열리며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윤 사장님. 고마워요, 최 대표님. 아니, 도훈 씨.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편하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 됐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설계해준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도훈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도훈에게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정성껏 내린 커피였습니다. 도훈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역시 지연 씨 커피가 최고예요. 그날 맞선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지연의 말에 도훈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무례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날 맞선 자리에서 제가 무시했던 사람이 결국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줄 몰랐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저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카페에 올 겁니다. 아니, 매일 올 겁니다. 매일요? 커피 그렇게 좋아하세요? 커피도 좋지만 사실은 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당신이 좋습니다. 지연 씨,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도훈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도 이미 도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향은 당신이 몰랐던 저의 인생이에요. 이제 그 인생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연과 도훈의 지난 시간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픔도 오해도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훈은 카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운빌딩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도훈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연과의 만남, 갈등, 그리고 화해, 그리고 이제는 사랑. 지연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의 영업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연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지연 씨를 만나서 이 카페를 함께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앉아 있어서 지연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은 두 사람. 라온이라는 이름처럼 두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